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의 김정수 의원입니다. 장시간 구정질문과 답변을 경청해 주시고 계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300일의 임시의 구정질문은 많은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해주셨고 피로도와 시간을 고려하여 핵심 위주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세부 사항이 있을 시에는 다음 달 정례회에서 향후 조치 계획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는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5년 6개월 동안 총 112건의 타당성 검토, 계획, 조사,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용역 비용은 약 72억 원이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2015년도에는 총 8건 약 3억 5천만 원, 16년도에는 총 14건 약 6억 3천만 원, 17년도에는 총 21건 11억 원, 18년도에는 총 25건에 14억 5천만 원, 19년도에는 총 30건에 약 13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올해 5월까지는 약 14건 23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매년 용역 건수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금액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올 2020년도에는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테마거리 조성 및 점포 환경 개선 사업 용역비 5억 5천만 원,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용역 3억 4천만 원, 제기동 감초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동체 활성화 지원 용역 2억 4천만 원, 제기동 고대앞 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 활성화 및 실행계획 수립 용역 3억 8천만 원. 이와 같은 사업에 대한 용역 계약이 집행되면서 2020년 전반기만 해도 23억 원이 넘는 용역비가 집행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어 각각의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 용역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예산의 규모를 살펴보면 총 계약 금액이 160만 원의 조사 용역부터 많게는 6억 원에 육박하는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용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총 용역 계약의 30%가량이 5천만 원이 넘는 용역 계약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용역 계약들이 이루어졌고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이 많은 연구 용역의 예산 집행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용역 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바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수 의원님께서 취재하신 그 지난 5년간의 영역이 112건에 한 70여개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연구 영역은 대개 먼저 어떤 사업을 선정할 때 과제를 선정을 하면은 그 과제를 선정하고 나서 기본 계획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제 영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구청장 입장에서도 보면 어떤 것은 상당히 용역의 액수가 많고 좀 비중이 크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금방 지적하신 청량리 일대 도시재생사업, 그 다음에 재개동 일대 도시재생사업 이런 것들은 단위가 보통 2억, 3억, 4억 이렇게 꽤나 큰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직접 어떤 것은 필요에 의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2, 3천만 원 정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과업이 크기 때문에 예산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구청에서도 비록 그렇게 필수적인 영역이기는 하지만은 처음 선정 때부터 관리를 잘하고 사후 관리도 잘해서 그러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끝까지 잘 진행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2019년에 실시된 연구 용역을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에는 총 30건의 연구 용역 중 일부는 실효성과 연구 결과의 수준이 상당히 의심스럽지 않은 부분이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답심리 고미술상가 활성화 연구 용역 3천만 원, 서울 한방진흥센터 운영 활성화 컨설팅 용역 4천만 원, 능엄경 보전 처리 계획 용역 1,400만 원, 다사랑 행복센터 관리 위탁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 2천만 원, 배봉산 근린공원 수종 갱신 사업 기본 계획 용역 2,700만 원, 패션 창업 지원 거점 조성을 위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등 브랜딩 용역 3천만 원 등 이 외에도 많은 연구 용역의 실효성과 결과 보고서의 미흡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6건의 연구 용역은 답심리 고미술상가 활성화 연구 용역을 제외하고 모두 12로 집행된 예산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연구 용역에 대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사전에 보고되지 않았고 연구 용역에 대한 실효성의 문제와 결과 보고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연구 용역 자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앞서 언급한 연구 용역 외에도 아쉬움이 남는 타당성 검토나 연구 용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지적하신 그 6건의 영역 중에 이제 5건은 서울 시비를 가지고 하고 1건은 구비를 가지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 구외에 잘 보고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되게 시비인 경우는 전년도에 시에서 예산이 책정되어서 구의 사후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사전 사후에 구에 충실하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만은 시에서 예산이 내려올 경우는 사전에 처리가 안 되고 간주 처리가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후에 보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차질 없이 잘 이렇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비, 시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구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구비를 갖고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또 시비의 보전을 많이 받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 약간 그 보고에 좀 뭐라 그럴까요? 선후가 조금 이렇게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시비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구외에 그 빠짐없이 사후에라도 꼭 보고가 되도록 그렇게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대부분의 구비로 편성된 연구 용역은 사전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부터 검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과 보고까지 의회와 소통을 하고 보고가 되고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시비 또는 국시비 매칭 또는 국비 전액 예산으로 집행되는 용역들은 그러지 못한 사항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쉬움이 많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연구 용역 그리고 연구 용역 결과가 수준 미달이었던 연구 용역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는 용역을 하기 전에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연구 용역의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2월에 일부 개정되어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연구용역 관리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 13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며 그 중에는 동대문구의회 의원도 2명이 포함하여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용역심의위원회는 용역 과제를 선정,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이 종료되면 그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하여야 하고 용역 종료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용역 결과 활용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구 용역 평가 및 활용 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은
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10일 이내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대문구 연구용역관리 조례에 의해서 연구용역 관리가 철저하게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 명시한 사항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구청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연구 용역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봤을 때 미진한 부분이 없었느냐, 또 아쉬운 점이 없었느냐, 물론 그런 점이 있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구청에서 영역을 발주할 때는 대체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또 계획의 그러한 그 실시 방향이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제 영역을 하는 경우가 많고,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은 여러 가지 그 규정과 규율에 따라서 영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 과업 대비 꽤나 많은 영역비가 지출되는 경우가 있어서 어쩔 때는 좀 아쉽고 안타깝고 그러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규정이나 규율에 묶여 있어서 그것을 구 차원에서 개선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점이 사실은 없는 것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앞으로 중앙정부나 서울시하고도 서로 협조를 해서 개선을 해 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역심의위원회가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13분의 위원님들이 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부구청장께 말씀을 들어봤더니 그동안에 운영을 해오는 과정에 다소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 어떤 경우에는 사후에 서류 심의를 한 경우도 있었고, 사전에 서류 심의를 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용역 그 연구 심의위원회가 좀 활성화되고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서 원래의 목적대로 잘 진행되도록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연구용역 관리조례가 2019년 2월 4일에 개정된 후 지금까지 실시된 연구용역이 총 44건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44건의 연구용역에 대해서라도 조례에 명시된 절차에 맞게 용역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만약 미흡한 사항이 발견된다면 지금이라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조례가 이제 개정되기 전에는 뭐 이렇게 관리대로 했다 하더라도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는 조례의 정신에 맞춰서 모든 게 원칙대로 잘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44건 중에 몇 건이나 보고가 안 되고 또 어떤 것이 누락이 됐느냐고 보니까 4건 정도가 누락이 됐다고 하는데, 그 4건 정도가 누락이 된 것은 서로 해석자의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 예를 들면 시비와 구비 또 그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그 규정에 서로 해석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실무자들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구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에 규정된 그 정신에 입각해 해서 성실히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조례가 개정된 이전은 과거로서 지금 다시 그 부분까지 우리가 언급하기는 좀 제한사항이 많은 것 같고, 그 이후에 2019년 이후에부터라도 지금 좀 잘못된 부분이나 미흡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해당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구청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실시될 연구 용역이 조례에 명시된 절차에 의해 계획되고, 그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분석과 사후 관리가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나 계획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용역이 전문가 영역이다 보니까 사실은 구청의 공무원들이 깊이 파고들지 못하고 또 절차 규정에 의해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좀 아쉽고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더랬습니다.
지금 용역을 할 때는 전부 실명제로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용역 이 결과 이후에 이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재생산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쩔 때는 잘 되지만 또 그것이 관리가 소홀하면은 그 투자 대비 효과가 미비한 부분이 없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용역 결과는 상당한 많은 용역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용역 결과 이후에도 이것을 잘 활용을 해서 원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을 잘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실시되는 연구 용역에 대해서는 그 결과의 검증이라든지 또 그 결과에 대한 용역 결과에 대한 사후 적용 계획이라든지 방안에 대해서 우리 그 구의회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해당 부서에서도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 완료된 결과 보고서를 반드시 구의회에 보고하고 제출하고 해당 상임위 또는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하여서 그 예산이 투입된 혈세가 투입된 용역 결과들이 우리 구정 발전에 꼭 반드시 도움이 되는 용역 결과로서 가치를 받을 수 있도록 가치를 표현할 수 있도록 절차상으로 그리고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비, 시비, 국비로 예산 형태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연구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그 결과는 우리 동대문구 발전에 반드시 기여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용역 계획 수립과 용역 결과에 대한 분석 그리고 사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동대문구 의회에서는 앞으로 예산 형태 또는 용역의 성격과 관계없이 용역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함께 갖추는데 집행부와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연구 용역 결과 심의 연구 용역 결과가 예산 심의 및 사업 진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익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2020년, 2021년에도 연구 용역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그 용역 결과들이 그 늘어난 예산이 집행되고 늘어난 연구 용역 결과들이 반드시 절차에 맞게 계획이 되고 집행이 되고 결과가 사후 관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같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스템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2019년에 개정돼서 운영 중인 동대문구 연구 용역 관리 조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이번 구정 질문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같이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함께 모색하는 것을 이번 구정 질문의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인 112건 그리고 그 외에도 일부 예산 집행이라든지 예산 편성 과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이번 구정 질문을 통해서 질문하기보다는 세부적으로 해당 부서에 서면으로 제가 제출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결과를 다음 정례까지 보고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구정 질문을 마치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